어머니, 안부 전화를 꼭 해야 해요? 전화도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거죠? 저는 억지로 하는 거 못해요. 가은아, 결혼했으면 시댁의 안부 전화 정도는 해야 하지 않니? 친정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면서 시댁엔 일주일에 한 번도 어렵니? 어머니가 자꾸 전화를 강요하니까 더 하기 싫잖아요. 도대체 안부 전화가 뭐가 그리 중요해요?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며느리가 전화 한 번에 안 한다고 하는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혜순이라고 해요. 올해로 64살이 되었네요. 남편과 둘이 조용히 지내는 요즘이에요. 아침마다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저녁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는 시간이 일상의 전부죠. 크게 바라는 것도 없어요.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진이가 결혼한 지 이제 3달이 되어가네요. 결혼식 때만 해도 가슴이 뿌듯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문득문득 허전함이 밀려와요. 그래도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제 가정을 꾸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가은이라는 며느리와는 특별히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예요. 결혼 전에 몇 번 만났을 때는 예의 바르고 조용한 아이라는 인상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나름 정중했고 우진이가 좋아하니까 나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결혼 후 바로 분가한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시원스럽다고 여겼죠. 서로 편할 테니까요.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은이한테서 연락이 한 번도 오지 않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래도 가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며 문자라도 보냈던 아이인데 말이에요. 처음 한 달은 신혼이니까 바쁘겠다 싶었어요. 2달째도 그러려니 했고요. 하지만 3달이 지나도록 안부 인사 한마디 없으니 조금씩 서운함이 생기더라고요. 매일 전화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잘 지내세요 정도면 충분한데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신문을 읽다 말고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가은이가 결혼 후로 연락을 안 하네요. 젊은 애들이 바쁘겠지. 뭐. 남편의 대답은 늘 그래요. 담담하고 무심해요. 그래도 한 번쯤은 안부라도 물어보지 않을까요? 우진이가 잘 지낸다고 하잖아.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어머니, 잘 지내세요 하며 안부를 묻거든요. 그때마다 가은이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요. 가은이도 잘 지내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좀 힘들어해요. 그래,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그런 대화가 전부예요. 가은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우진이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죠. 마치 중간 다리를 놓고 건너편 소식을 듣는 것 같았어요. 사실 큰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집 며느리처럼 매일 반찬을 해달라거나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해요. 아니면 명절이나 생일 때 문자라도 보내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옆에서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30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카트에 아기 용품을 가득 담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오늘 뭐 하세요? 아, 그래요? 몸 조심하세요.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며느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하게 들리던지요. 괜히 부러웠어요. 마치 진짜 딸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목소리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더라고요. 나도 그런 전화 한 통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간절해지는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에게 다시 말했어요. 여보, 가은이한테 한번 연락해 볼까요? 왜 괜히 부담 주려고 해? 애들이 바쁘다니까.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정말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밤늦게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 방향을 멍하니 보며 생각했죠. 결혼 전에는 그래도 예의는 지켰던 아이인데 왜 결혼 후에는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아무래도 며느리라는 관계가 어색한 건지도 몰라요.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럽고 어색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하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며칠 전 우진이한테 전화했을 때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진아, 가은이는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바쁜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빠요. 우진이 목소리가 왠지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혹시 가은이가 시어머니한테 연락하기 싫어한다고 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러고 보니 결혼식 때도 가은이가 인사를 받을 때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웃긴 웃었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죠. 그때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였을지도 몰라요. 그날 저녁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또 이야기를 꺼냈어요. 가은이가 정말 바쁘기만 한 걸까요? 왜 자꾸 그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아. 남편은 귀찮다는 듯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연락할 생각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마음먹었어요. 바쁘면 더 잠깐이라도 안부 전화 한 통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 없다는 게 조금 서운할 뿐이에요. 하지만 억지로 연락을 받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와 전화를 주는 게 낫겠죠. 그래도 가끔은 혼자 중얼거려요. 바쁘면 더 잠깐이라도 전화하지 않나.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우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죠.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어요. 저녁 9시쯤 되었을 거예요. 여보세요, 우진아.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진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또. 짧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가은이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우진아, 지금 바쁘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우진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옆에서 듣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것 같았거든요. 가은이는 잘 지내고? 네, 잘 지내요. 요즘도 바빠. 네.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우진이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결국 짧게 안부만 묻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 또라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혹시 가은이가 시어머니 전화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진이한테 전화했는데 가은이가 뒤에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아, 또. 이렇게요.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무심코 나온 말일 수도 있잖아. 신경 쓰지 마.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무심코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분명했거든요. 다음 날 우진이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평소 시간인 저녁 7시쯤이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1시간 후에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우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핸드폰을 못 들었어요. 괜찮아. 바빴구나. 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우진이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할 때는 보통 핸드폰이라도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받지를 않았어요. 며칠 후에야 우진이한테서 진실을 들었어요. 우연히 가은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죠. 어머니, 가은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왜? 회사 일 때문에. 그것도 있고, 아무래도 결혼 후 적응하는 게 힘든가 봐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놨다고 해요. 저녁에는 좀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한다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가은이가 일부러 전화를 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우진이를 통해서요. 며칠 후 생일이었어요. 64번째 생일이었죠. 아침부터 우진이한테서 전화가 올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10시가 넘어서야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우진아. 저녁에 뵐까요? 가은이랑 같이요. 그래도 될까? 가은이가 바쁘지 않나? 괜찮아요. 이런 날인데요.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우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가은이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내일 저 혼자 갈게요.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몸이 안 좋으면 당연히 쉬어야죠. 그런데 저녁에 시댁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가은이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딱 한 줄이었죠. 이모티콘도 없고 하트도 없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보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평소에도 가은이가 단체 카톡방에서 읽지 않음 상태로 일관한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안부를 물어도 제가 가족 소식을 전해도 읽지 않은 표시만 계속 떠 있었죠. 어느 날 시아버지가 물어보더라고요. 가은이가 톡방을 안 보나? 읽지 않음이 계속 있네. 글쎄요. 바쁜가 봐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바빠도 카톡 확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시댁 단체방이면 더욱 그렇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진이가 집에 혼자 왔어요. 가은이는 또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진아, 가은이가 요즘 자주 아프네. 아, 네.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요. 병원은 가봤어? 네, 가봤는데 특별한 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우진이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우진아, 혹시 가은이가 엄마를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야? 우진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반응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급하게 부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전화를 너무 자주 해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우진이는 계속 아니라고 했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았죠. 집에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많아졌어요. 혹시 가은이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인 건 아닐까요? 아들한테 전화하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된 건 아닐까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러워진 걸까요? 아들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망설여지고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가은이가 내가 전화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짜증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결혼 전과 후의 가은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어요. 우진이한테 전화를 걸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가은이가 옆에 있어서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너무 자주 전화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침내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나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날들이 몇 주 지나고 나서 참다 못해 결심을 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토요일 오전에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서 집에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어요. 가은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골라서요. 콩조림, 시금치나물, 그리고 우진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멸치볶음까지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이들한테 반찬 좀 갖다 주고 올게요. 갑자기 연락은 했어. 아니요. 그냥 잠깐 들렀다가 올 거예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오후 2시쯤 아이들 집에 도착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반찬통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엘리베이터를 tas어요.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죠. 오랜만에 며느리를 직접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12층에서 내려 우진이네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딩동. 잠시 기다렸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혹시 나갔나 싶어서 다시 한번 눌렀어요. 딩동.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가은이었어요. 잠옷차림에 머리가 흐트러진 채로 나왔는데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가은아, 안녕. 반찬 좀 만들어서 갖다 줄 게 있어서 왔어. 가은이는 귀를 살짝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마치 시끄러운 소리라도 들리는 것처럼요. 아, 저희 지금 쉬는 중인데요. 그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오후 2시에 쉬는 중이라니요. 그래도 이미 온 마당에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잠깐만 들렀다가 갈게. 우진이는 집에 있지? 가은이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반가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거실로 들어가니 우진이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왔는데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돌려서 인사했어요. 어머니, 왔어요? 응, 반찬 좀 해서 가져왔어. 우진이는 아 하고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예전에는 어머니가 오면 반가워하며 일어나서 인사를 했거든요. 가은이는 부엌 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마치 빨리 가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넣어주면서 말했어요. 가은아, 요즘 어떻게 지내? 우진이가 바쁘다고 하던데. 네, 바빠요. 대답이 너무 짧고 차가웠어요.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었죠. 몸은 괜찮고 아픈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괜찮아요. 가은이는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멸치볶음 냄새를 맡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거 짠 것 같은데요. 짜나? 네, 좀 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우진이를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너무 싱거운데 어떻게 먹어? 목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죠.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우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텔레비전만 계속 보고 있었죠. 평소라면 어머니가 해주신 건데 하며 가은이를 말렸을 텐데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었거든요. 그럼 갈게. 너희들 쉬어. 네, 조심히 가세요. 가은이가 성의 없이 인사했어요. 우진이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은 채 안녕히 가세요 하고 말했죠. 집을 나서는데 뒤에서 가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닫기 전이었거든요.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와야 할 것 같은데 우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은이 목소리는 분명했죠. 예고 없이 오는 거 좀 막아줘.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질 뻔했어요. 예고 없이 온 것도 아니고 단 30분도 안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죠. 이런 일로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다녀왔어요. 어때? 잘 지내던? 네, 잘 지내더라고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털어놓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은이가 한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지금 쉬는 중인데요. 너무 싱거운데 예고 없이 오는 거 막아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가은이에게 존재 자체가 귀찮은 대상이 되었다는 걸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성가신 방문자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우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이번에 갑자기 와서 놀라셨죠. 우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가은이가 뭔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았죠. 아니야, 괜찮았어. 다음번에는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가 집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 가은이가 우진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거였어요. 앞으로는 함부로 오지 말라는 뜻이었죠. 알았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직접 그렇게 말하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언제부터 아들한테 허락을 받고 집에 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진이가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하네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우진이한테 전화할 때도 더 조심스러워졌고, 그냥 안부 인사도 부담스러워졌어요. 혹시 가은이가 옆에서 듣고 있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아들네 집에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고, 며느리 기분을 살펴야 하는 처지가 되다니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어요. 가은이의 그 차가운 표정과 말투가 계속 떠올랐어요. 아무래도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우울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반찬 갖다 준 일 이후로 우진이한테도 연락하기 어려워졌거든요. 혹시나 해서 전화할 때마다 가은이 눈치를 보게 되었죠. 화요일 오후였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손을 닦고 확인해 봤는데 이상하게도 모르는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대학 동기들이라는 방이었는데 분명히 제가 들어간 적이 없는 방이었죠. 그런데 가은이가 실수로 저를 태그한 것 같았어요. 가은이가 방금 올린 메시지가 보였어요. 시시댁, 그냥 연락 안 하고 살면 돼. 괜히 전화 받고 스트레스 받기 싫어. 안부 전화도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거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질 뻔했죠. 다시 읽어봐도 똑같았어요. 가은이가 저에 대해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아래쪽에 다른 사람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가은아,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 불쌍하네. 나 같으면 마음 아플 것 같은데. 그런 댓글들을 보니 더 참담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가은이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몇 분 후에 가은이가 급하게 메시지를 또 올렸어요. 실수로 잘못 보낸 것 같네. 지금 삭제할게.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테니까요. 핸드폰을 들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스트레스 받기 싫어. 연락 안 하고 살면 되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러니까 가은이는 진짜로 저를 부담스러워했던 거예요. 시어머니와 연락하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10분쯤 지났을까요? 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마 누군가 실수로 태그됐다고 알려줬나 봐요. 여보세요.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가은이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방금 메시지 봤어. 아, 그거요? 실수예요, 실수.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잘못 보낸 거예요. 실수라고 하지만 내용은 분명했어요. 저에 대한 진짜 속마음이었죠. 그냥 잊어주세요. 별 의미 없는 얘기였어요. 별 의미 없다고요? 시어머니를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게 별 의미 없는 일인가요? 가은아, 그동안 내가 부담 줬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은이는 계속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본심을 다 들었는걸요. 미안해. 앞으로는 연락 안 할게.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알겠어.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64살의 며느리한테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요. 연락 안 하고 살면 되라는 말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래? 얼굴이 안 좋네. 가은이가 친구들한테 나 욕한 거 봤어요. 뭐라고? 남편에게 단톡방 내용을 보여줬어요. 남편도 얼굴이 굳어졌죠. 이런 말을 하다니. 시어머니를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우진이는 알까? 모르겠어요. 설마 아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줄 알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은이가 한 말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동안 우진이를 통해서만 듣던 바빠서 그래라는 말들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진짜로는 저를 귀찮아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가은이에게 굽실거리지 않겠다고요. 시어머니로서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나머지는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먼저 시댁 단톡방 알림을 꺼버렸어요. 어차피 가은이는 읽지 않으므로 일관하니까 의미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은이 개인 연락처도 차단했어요. 오후에 우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가은이가 실수로 메시지를 잘못 보냈다고 하는데. 응, 봤어.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진아, 가은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우진이는 계속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가은이 본심을 똑똑히 받는걸요. 앞으로는 가은이한테 연락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 너하고만 연락할게. 가은이는 신경 안 쓸 테니까. 우진이가 뭐라고 더 말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죠. 그날부터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가은이에 대한 기대도 며느리에 대한 환상도 모두 버렸어요. 그냥 아들 아내라는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기로 했죠. 저녁에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가은이한테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래요. 그게 나을 것 같네. 애초에 내가 욕심이었나 봐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어요.
밤늦게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아니면 실망감 때문일까요? 며칠 사이에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은이한테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로 받아들여질 생각이 없었다는 걸요. 그냥 형식적인 관계로만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하면 되죠. 억지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은이가 원하는 대로 거리를 두고 지내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정말 딸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거든요. 그런 꿈이 완전히 깨진 것 같아서 씁쓸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더 이상 가은이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요. 가은이와 연락을 차단한 후 며칠이 지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우진이 전화가 올까봐 집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도 없었죠. 산길을 걷다 보니 머리가 맑아졌어요. 같이 산을 오르는 이웃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박 할머니, 김 할머니, 정 할머니까지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였죠. 어느 날 박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혜순 씨, 며느리는 잘 지내나? 잘 지내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연락도 잘 안 한다며. 김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며느리도 그래.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편해. 그 말에 공감이 됐어요. 정말로 연락 없는 게 편한 것 같았거든요. 점심 후에는 문화센터에서 하는 글쓰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바빠서 못했었거든요. 이제야 시간이 생긴 거죠. 첫 수업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보세요. 누구에게나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연필을 들고 종이에 글을 쓰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오랜만에 저만의 시간을 갖는 기분이었죠. 수요일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독거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하는 일이었거든요. 저보다 더 외로운 분들을 보니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김 선생님과도 친해졌어요. 저보다 3살 위인 분이었는데 아들 둘을 키우셨더라고요. 며느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포기하고 나니 편해졌어요. 그분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예전에는 우진이 전화 올 시간이 되면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우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가은이가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없어서 서운해한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연락하기 싫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서운하다고 하다니요. 나도 내 삶 살아야지. 어머니, 그게 무슨... 우진아, 나도 할 일이 많아. 요즘 바빠. 정말로 바빴어요. 산책도 하고 글쓰기 수업도 듣고 봉사활동도 하니까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래도 가은이는 신경 쓰지 마. 나는 괜찮으니까. 우진이가 당황하는 게 목소리로 느껴졌어요. 평소에 제가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이제는 담담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물어봤어요. 우진이가 뭐래? 가은이가 서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연락해볼까? 아니요. 저는 이대로 지낼래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산에 올랐어요.
박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혜순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런가요? 응, 뭔가 홀가분해 보여. 정말로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저녁 글쓰기 수업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이번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롭다고 느낀 순간을 써보세요. 집에 와서 원고지에 글을 써 내려갔어요. 연락을 끊은 후에 자유로움에 대해서요. 쓰다 보니 제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우진이가 또 전화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언제? 토요일 저녁은 어떠세요? 토요일은 봉사활동 있어서 안 돼. 그럼 일요일은요? 일요일은 글쓰기 모임이 있어. 우진이가 잠깐 침묵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바쁠 줄 몰랐나 봐요. 언제가 괜찮으세요? 다음 주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 예전 같으면 우진이 시간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취소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제 일정도 소중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웃었어요. 64살에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요즘 정말 바빠요. 그러게. 매일 나가더니 재미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남편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게 좋아 보여. 정말로 좋았어요.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니까요. 이런 게 진짜 자유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혜순이 엄마. 뒤돌아보니 대학교 동창인 미영이었어요. 우진이 결혼식 때 와줬던 친구였죠. 어머, 미영아.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미영이는 반가워하며 제 팔을 잡았어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조금 어둡더라고요. 혜순이 엄마, 혹시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사실 며느리 친구가 제 딸이에요. 가은이 대학 동기인 수진이요. 그제야 기억났어요. 결혼식 때 가은이 친구들 중에 수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죠. 그래서 가은이 얘기를 종종 들었는데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우리 수진이가 그러는데 가은이가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자 미영이가 급히 덧붙였어요. 그런데 혜순이 엄마 성격을 아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영이는 저를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어요. 제 성격이 얼마나 조용하고 참을성이 많은지 잘 아는 사람이었죠. 가은이가 뭐라고 했는데 매일 전화해서 간섭하고 갑자기 집에 와서 이것저것 참견한다고.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미영아, 결혼 후에 가은이한테서 전화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네. 오히려 연락하기 싫어해서 내가 우진이한테 전화하는 것도 눈치 보게 됐어. 미영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요? 그런데 가은이는 완전히 반대로 얘기했는데 그날 저녁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혜순이 엄마, 우리 수진이한테 물어봤더니 가은이가 정말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그래. 시어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해서 스트레스라고 집에도 예고 없이 와서 간섭한다고 했대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전화 한 통 하기도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인데 가은이는 정반대로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수진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간섭쟁이면 며느리가 왜 연락을 안 하냐고. 그랬구나. 수진이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가은이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저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어서 주변에 말하고 다녔던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영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혜순이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어제 친구들한테 진실을 말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SNS에 올렸어요. 뭘 올렸는데? 가은이가 시어머니를 나쁘게 말하고 다녔던 걸 폭로한 거예요. 그 친구가 올린 글을 미영이가 읽어줬어요. 가은이가 어떻게 저를 간섭쟁이 시어머니로 포장해서 말하고 다녔는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글이 공개글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며칠 후부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분이 와서 말씀하셨어요. 혜순 씨, SNS에서 봤는데 며느리가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그걸 보셨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참 시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면 되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억울하게 오해받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었어요. 그 주말 우진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혹시 가은이 친구들이 아세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어머니, 죄송해요. 가은이가 어머니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우진이 목소리가 많이 상했어요. 충격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가은이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던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걱정해서 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걱정해서라니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어머니가 연락도 별로 안 하시고 간섭도 안 하시는데 왜 그런 말을 했냐고 했더니 우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디로? 친정으로 갔어요. 짐까지 싸서. 며느리가 결국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자신이 거짓말한 게 들통나니까 화를 내고 나가버린 거죠. 우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가은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야 알았구나. 우진이는 그제야 가은이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거였어요. 시어머니를 귀찮아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쁘게 말하고 다녔다는 걸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가은이가 나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어서 말하고 다녔대요. 그래, 참 어이없네. 이제 우진이도 가은이가 어떤 애인지 알았을 거예요. 남편도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가은이가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하니까. 며칠 후 동네에서 아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혜순 씨가 참 착하신 분인데 며느리가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녔을까? 요즘 젊은 애들 중에는 그런 애들이 있어.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 탓하는 애들. 처음에는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원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주변에서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 모두 드러났으니까요. 이제야 진실이 밝혀진 셈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가은이가 친정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우진이한테서 들었죠. 화요일 오후였어요. 갑자기 우진이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어머니, 가은이가 돌아왔는데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해요. 왜?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해요. 이야기할 게 있다고요? 지금까지 연락조차 피하던 사람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 의외였어요. 언제? 오늘 저녁에 저희가 집에 갈까요? 그래. 저녁 6시쯤 우진이와 가은이가 함께 왔어요. 현관에서부터 가은이 표정이 굳어 있었죠.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거실로 들어와 앉자마자 가은이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요즘 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어떤 소문? 제가 어머님을 나쁘게 말하고 다녔다는 소문이요. 가은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따지러 온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해인 것 같아서요. 오해라고요? 분명히 단톡방에서 저를 스트레스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오해라니요. 오해가 아니야. 가은이가 직접 한 말이잖아. 그건 친구들이 걱정해서 물어보길래 그냥. 가은이는 여전히 변명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죠. 가은아, 내가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 나도 봤어. 그리고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도 다 알고 있어. 그러자 가은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들켰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님이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해요. 친구들한테 제가 거짓말쟁이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거짓말했으면서 이제 와서 오해를 풀어달라니요. 내 체면도 지켜야지. 너희가 만든 말은 너희가 풀어. 가은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에 제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그게 무슨... 가은아, 그동안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결혼 후에 연락 한 번 안 하고 시댁 톡방도 읽지 않고 내가 집에 가면 쉬는 중이라며 싫은 티 내고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가은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는 내가 간섭한다고 말하고 다니고 우진이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걸 처음 보는 거였죠. 어머님, 가은이도 서툴렀을 거예요. 우진이가 가은이를 감싸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소용없었어요. 우진아, 서툰 게 아니야. 처음부터 나를 귀찮아했던 거야. 어머님, 나는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각자 살자.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동안 참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온 기분이었거든요. 가은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알겠어요. 어차피 저한테 서운하셨던 거네요. 서운한 정도가 아니야. 실망했어.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서 친구들 사이에서 체면이 구겨진 게 화가 났나 봐요.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왜 내 뒤처리를 해줘야 해. 그러자 우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가은이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 우진아.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진아, 나는 이제 너희 부부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야. 너희도 나한테 신경 쓰지 마.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각자 편하게 살자.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가은이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요. 그럼 정말로 각자 삽시다. 그러더니 우진이 팔을 잡아 끌었어요. 가자. 여기 더 있을 이유 없어. 우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응. 이게 좋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결국 우진이 부부는 그냥 돌아갔어요. 가은이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고 우진이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죠. 그들이 나간 후 남편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맞아요.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요. 그래도 우진이가 불쌍하네. 우진이도 이제 어른이야. 알아서 할 거예요. 그날 밤부터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었거든요. 며칠 후 동네에서 아는 분들을 만났는데 모두들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혜순 씨가 잘했어. 그런 며느리한테 더 이상 상처받을 이유 없이. 요즘 젊은 애들 중에는 정말 버릇없는 애들이 있어. 그런 말들을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달 후 우진이한테서 간간히 연락이 왔지만 가은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둘 사이도 많이 어색해졌나 봐요. 어느 날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혜순이 엄마, 가은이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따돌림 당하고 있대. 그래. 자기가 거짓말했던 게 다 들통나서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해. 가은이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거짓말로 시어머니를 나쁘게 만들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럼 됐네. 수진이가 그러는데 가은이가 요즘 많이 우울해한다고 해. 하지만 더 이상 제 상관이 아니었어요. 가은이가 우울하든 말든 그건 가은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홀가분해요. 그래 보여.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맞아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정말로 편했어요.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거든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되었고, 이제는 진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게 서로한테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은이와 완전히 선을 그은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조금 허전한 기분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해졌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뒷산을 오르는 것도 이제는 완전히 습관이 되었죠. 산길을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있으면 정말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누구 연락을 기다리지도 않고 눈치를 보지도 않았거든요. 박 할머니와 김 할머니도 제 변화를 알아보셨어요. 혜순 씨, 요즘 정말 젊어 보여.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며느리 걱정 안 하니까 편하지. 네, 정말 편해요. 글쓰기 수업도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제가 쓴 글을 보시더니 놀라셨거든요. 혜순 씨 글이 많이 좋아졌네요. 감정 표현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감사해요. 이번에 문예지에서 단편 공모전 하는데 한번 응모해 보세요. 공모전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집에 와서 원고를 다듬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을 소재로 한 단편이었는데 쓰다 보니 제 마음도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복지관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거든요. 어느 날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딸이 있어도 연락을 안 하네.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어머님도 그러세요? 응. 오히려 편해. 기대 안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 공감이 됐어요. 정말로 기대하지 않으니까 편한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예전에는 우진이 전화가 올 시간이 되면 신경이 쓰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진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몸은 괜찮으시고? 응, 건강해. 짧고 간단한 대화였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깊은 얘기를 나누지도 않았거든요. 우진이는 처음에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렇게 서먹해질 줄 몰랐나 봐요. 어머니, 저희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괜찮아. 바쁘면 연락 안 해도 돼. 그래도, 우진아, 너도 내 생활이 있잖아.
나도 내 생활이 있고 우진이가 할 말을 잃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제가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글쓰기 모임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응모한 단편이 가작으로 선정됐다는 거였어요. 혜순 씨 축하해요. 정말 잘 쓰셨어요. 감사해요. 꿈 같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써서 그런지 감정이 진짜 같았어요. 상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64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가 상을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남편도 기뻐하며 말했어요. 요즘 정말 활기차 보여. 보기 좋아. 정말로 활기찼어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도전하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거든요. 며칠 후 우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응, 할 일이 많아서. 뭘 하고 계세요? 글쓰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아, 그렇구나. 좋아 보이세요. 우진이 목소리가 조금 서운해 보였어요. 어머니가 자기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게 의외였나 봐요. 어머니, 저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진아, 어머니와 아들 사이는 변하지 않아. 다만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을 뿐이야. 그래도 예전으로 돌아갈 필요 없어. 이게 더 편해. 우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날 저녁 글쓰기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순 씨,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떻게요?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예전에는 조금 위축되어 보이셨는데 정말로 자신감이 생겼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밤늦게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가은이와의 갈등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도 없었을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인지도 몰라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봉사활동도 시작할 예정이에요.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일이거든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전화 없는 삶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자식이 행복하게 해주는 어머니도 있지만 스스로 행복해지는 어머니가 더 많아져야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는 말이야.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정말로 행복했어요.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살고 있었거든요. 이런 삶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저만의 속도로, 저만의 방식으로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